2021년 완주군 청년 간담회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희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간담회는요, 완주군수 출마 예정자 구병선님과 함께 완주군의 지속가능한 청년들의 삶을 위한 정책에 대한 논의의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오늘 간담회를 위해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완주군수 출마 예정자 구병성님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완주군 청년의원 최찬영 의원님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주인공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분들인데요. 바로 완주군 청년분들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네, 서로 인사를 좀 나눠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주제 토론으로 간담회가 진행이 됩니다. 네, 먼저 완주군 청년 간담회를 통해 서로 정말 할 말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 주제, 완주군수 출마 예정자 구병선님이 생각하는 청년이란 주제, 첫 번째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구병선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청년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우리 청년공감 이선하루에서 이게 좋은 분들과 함께 이렇게 아름다운 시간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년을 하면은 무한한 가능성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무한한 가능성에 도전을 하면서 어떻게 방향을 설정하고 연착륙하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기존에 있는 여러 사회가 어떤 형성된 부분을 본인이 이렇게 경지를 푼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는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청년들이 진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기성세대들이 많은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요, 완주에서 완주하는 청년 완주를 또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예. 네, 사실 요즘 청년들이 정말 일자리 문제나 다양한 문제를 좀 많이 안고 있는 걸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 정말 어렵게 생각하는 문제가 있다면 뭐라고 또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일 중요한 것이 본인이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일자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역시도 미래지향적인 어떤 창의적이고 혁신적이고 미래의 희망적인 일자리가 좀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청년들이 좀 이렇게 스스로 자립을 할 때까지 주거 안정에 대한 불안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성세대들이 그런 공간을 적극적으로 마련해드리고 협력해서 그들이 나래를 펼 수 있고 둥지를 틀 수 있도록 많은 정책 시스템을 개선해서 그분들을 좀 지원하고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그럼 바로 자유 토론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년분들이 많이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고민을 안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옆에 계시는 의원님 먼저 좀 얘기를 들어볼까요? 저부터 얘기를 하면 될까요? 네. 사실 저도 이 자리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이렇게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함께 청년들과 이렇게 얘기를 나눌 수 있고 하는 자리가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소중한데요. 제가 이렇게 좀 고민이 아닌 고민 4년 동안 느꼈던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청년들이 어딘가 숙연하게 말할 수 있는 곳이 없다. 청년들이 항상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어딘가 내 얘기를 하고 싶은데 내 얘기를 할 공간이 없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청년들이 모여서 같이 얘기를 나누고 그리고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컨트롤 센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맞아요. 청년들의 소통 창구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공약으로 내놓으셨잖아요. 예. 자세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선언적 의미는 다들 갖고 계신데 구체적으로 실현 방안에 대한 그런 디테일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청년들이 나름대로 계획도 세우고
또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이 정책 위반자도 역시 청년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주체가 되고 주인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원해 줘야 하기 때문에 청년 정책 지원센터를 스스로 운영하고 행정이 지원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고, 그런 분들이 이제 지속 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은 그 예산이 뒷받침돼야겠죠. 그래서 그런 조례라든가 그런 규정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서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정책도 위반하고 실천하면서 또 시행착오도 반면교사 삼아서 교훈을 얻어서 뭔가 좀 이렇게 연착륙할 수 있도록 그런 안을 이렇게 몇 개 이렇게 지원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또 이제 창업이나 일자리 부분도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지역에 종합대학이 있어요. 그래서 시설과 또 내용적으로는 거기에 지식 전문가들이 교수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시설 공간을 우석대학교라든가 이제 대학과 제가 논의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에 청년이 창업하고 또 완주하고 싶어서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을 창업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분들이 거기서 일할 수 있도록 이제 그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지식적으로 좀 지도해 줄 수 있도록 해서 안착을 하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일자리의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추진돼야겠지만은 주거 안정에 대해서 청년들이 부모님들로부터 그도 유년 청년 시절 이렇게 학업을 많이 배웠고 스스로 또 주거 안정에 대한 어떤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싼 비용으로 주거 안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제공을 하고, 일부 이제 비용은 2차 보전이라고 그러죠. 이자 부담을 좀 줄여준다든가 해서 또 그런 시설도 사회적 경제 공동체 그런 주거 공간을 마련해서 청년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이 지원돼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공약을 구체적으로 이제 여기서 다 연구할 수 없지만 5가지 정책에 대해서 제안을 했고요. 제안된 정책 역시도 제 생각보다는 여기에 계신 우리 청년 리더분들 또 우리 완주에 희망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많은 또 제안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역시 다듬고 보완해서 그것을 공약으로 입안하고 기회가 주어지면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그런 나름대로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청년들의 이야기를 정말 귀담아 들으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청년정책지원센터 저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옆에 계시는 청년분께도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앞으로 어찌됐든 완주군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거 환경 문제들이 필요하잖아요. 어떤 문제를 제일 먼저 어렵게 삼고 계시나요, 지금? 현재 저는 일자리가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주거 공간 같은 경우에는 완주군에서 일자리가 잡힌 이후에 주거 공간이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주거 공간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완주군에서 좀 찾기도 힘들고 아무래도 전문적인 멘토링 시스템이나 창업, 취업 멘토링이 전문적으로 좀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문제 정말 중요하죠. 근데 제가 듣기로는요, 완주군 같은 경우에는 점차 인구가 좀 늘어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예. 네, 아무래도 이제 일자리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주거 문제가 좀 해결이 되면서 인구 유입이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부장님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아까 말씀대로 큰 틀의 정책은 이제 군민이 지역에서 일자리가 있는 기성세대들도 좀 이렇게 완주군에 거주를 좀 이렇게 꺼려는 부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이 자녀를 교육시키는 교육 시스템에 대한 그 기대 수치에 대한 품질 문제에서 교육의 품질을 높여드리고, 두 번째는 그분들도 저 안락한 주거공간 정규생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오늘 이제 청년 정책에 대해서는 제 이야기보다는 청년 여러분들 이야기를 많이 듣고 제가 그럼 배워서 한 단계 더 다듬어서 필요를 요구하는 우리 청년들에 맞는 정책을 만들고 또 시스템이 그런 것이 순환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좀 열심히 할 각오입니다. 네, 청년들의 이야기에 귀담아 듣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여기 옆에 계시는 세 분께서 혹시 제가 먼저. 네. 사실은 화두에 있는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로 교육 문제가 가장 심각해서 저도 역시 도시로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일단 교육 문제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자라나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그런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완주에 아이들 키우기 좋은 도시로 좀 발돋움을 했으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완주군에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이 아이들에 대한 교육 시스템을 어느 정도는 이 사회적 문제랑 결합을 해서 풀 수 있는 새로운 교육이 완주군에서 먼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청년들이 살 자리가 많아요. 결국에는 청년들이 살고 싶은 도시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럼 공공임대주택이 많이 늘어났을 때 아파트형 주도적으로 그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주도적인 새로운 시스템이 좀 나오면 좋지 않을까. 아무래도 저는 이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네, 생각보다 정말 많은 고민을 안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기 세 분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이 역시 제가 저도 나름대로 깊이 느꼈던 부분을 여러분도 함께 느끼고 계시구나 해서 공감이 형성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실천해 갈 것이냐, 이제 큰 틀의 포괄적 의미의 여러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큰 틀에는 이제 대한민국의 행복 수도를 우리 완주를 만들겠다. 그래서 이제 완주에서 완주하자는 그 제안도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행복하면 머무르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부분이시죠. 그래서 전체 행정 시스템이 현재 상황에서 현장에서 보고 듣고 경청해서 답을 찾아서 서비스를 공급하자 하는 것이 큰 틀이에요. 그러면 모든 일이 돈으로 부자 될 수는 없지만 또 돈으로 부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행복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초적으로는 이제 경제가 살아야 일자리 듣는 것이고, 그런 기초적인 기반적인 것을 위해서는 경제를 살려야겠죠. 그래서 큰 진짜 수소 모빌리티라고 해가지고 특화된 국가 3단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현 국회의원님이나 군수님께서 이렇게 그 점을 찍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연착륙시켜서 여러 가지 일자리를 이제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경제 수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소경제, 또 바이오산업, 이런 신성장 동력산업을 유치하게 되고요. 우리가 살아온 가치 철학으로 보자면, 이게 농사를 짓는데 씨앗을 베고 돌아가실 정도라도 미래에 대해서는 씨앗을 묻고 싹을 틔우고 가꿔서 열매를 맺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업 철학에서 저희가 느꼈듯이 이 청년 세대, 또 아이들 교육 문제는 아까 예산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산이 없으면 기책, 조금 선제적으로 빚을 얻어서라도 투자를 해가지고 아이들 교육도 진짜 욕구에 의한 것을 서로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저는 사교육, 공교육, 이게 좀 배타적인 생각들을 많이 갖고, 또 교육청과 군청과도 좀 이제 서로 어떤 그 굳어져 있는 그 행정의 시스템이 원활한 협력 체계가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교육까지도 포함을 해서 교육 역시도 통합 교육 시스템을 갖춰서 같이 협치적 차원으로 수요자와 공급자가 같이 논의를 해서 모형을 만들고 다듬어 가야지 않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모두가 협의되고 결정된 일은
실행 계획을 세워서 좀 부족한 예산은 기체라도 돼서 그것을 수요를 좀 공급을 시켜줘야만이 만족도가 높아지고 또 머무르고 또 순환경제가 이루어짐으로써 또 일자리도 생기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되리라고 봐요. 그래서 청년 정책 역시도 청년 스스로 사회에 대한 어떤 또 아까 통로가 없다 보니까 답답해서 속상한 일이 많지만 의지를 갖고 우리들의 앞날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또 실행 계획도 세워서 그 부분의 문제는 무엇일까를 엮이는까지도 고민해서 보완하면서 스스로 일자리도 만들어보고 창업도 해보고 또 그런 청년정책지원센터가 어떤 일을 우선으로 해야 할 것이냐도 여러분들이 주인이기 때문에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그것이 잘 갈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성이 되어야 될 테면 구호적이고 선언적인 입장은 모두가 다 할 수 있지만 실천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책임 있는 결정을 하고 행정은 그걸 아까 지원하고 협력하고 시스템적으로 보완해서 순환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예산의 이제 구성비 이런 걸 보면 이제 투자적 개념은 교육, 또 청년, 또 지역 경제 살리는 것은 선투자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은 우리 국민의 이제 열정이 모아지고 청년들도 좀 모범적으로 그런 계획을 세우면 중앙부처에서도 선도적으로 그런 일을 제안하면 국가예산이라든가 지방예산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함께 해나간다. 일방적인 아닌 쌍방향으로 서로 소통을 하면서 그런 좀 열정을 또 청년들은 경험은 조금 미흡하지만 열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기성세대와 또 청년세대가 결합을 해서 같이 그렇게 모아가면 또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 미래에도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가 배워가면서 또 뒷받침하는 개선세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완주에서 청년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다 보면 정말 그런 기업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업을 유치하려고만 하는 게 아닌 완주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좀 완주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무래도 요즘에 스타트업이 굉장히 붐이잖아요. 이제 스타트업과 관련해서 산업통역단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도 아까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아주 좋은 말씀이시고요.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많은 고민을 해왔죠. 그래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 나름대로 제시한 바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우석대학교 종합대학교면 우리의 큰 싱크탱크 역할, 그리고 지적 인프라도 강하지만은 그 시설도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320만 평 공간에 아주 첨단 기업들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산악관 클러스터라는 것이 저는 30개, 1년에 30개씩 창업을 할 수 있는 정도까지도 대학과 우리 그리고 산업단지가 노력을 해보자. 거기에 필요한 자본인들을 아웃소싱 주는 거죠. 3단에서는. 그리고 그런 것을 공간은 대학에다 놓고 현지 지도를 할 수 있는 또 교수님들이 계시고 그런 시스템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은 지원, 협력을 하면은 30개의 창업을 해서 25개가 망해도 괜찮다. 이런 정도 저는 도전 정신이 있어요. 그리고 3개가 유지되고 2개가 잘 나간다면 25개의 많은 청년들이 잘 나가는 청년을 하는 사업에 참여해서 지속적으로 뭔가 치고 나갈 때 미래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진짜 이렇게 다져지지 않습니까? 반면 교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시행착오 또한 교훈이기 때문에 그것도 교육적 투자 개념으로 생각이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제일 농사가 중요한데 농사 중에도 사람 농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우리 청년 리더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그런 측면에서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을 서로 깊이 있게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또 밤잠을 새가면서도 그런 좀 이렇게 내용을 다듬어서 실행 계획을 세워서 한 가지씩 이렇게 추진하는데 저도 생각이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민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작년에 결혼을 하고 올해 이제 이세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거여가지고 이제 막연한 걱정이 있는데 아이를 이제 계획을 갖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지만 그런 잘 이제 앞으로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출산 장려나 뭐 지원 같은 거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것이 좀 용어가 있죠. 이 교육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통합, 유아에서부터 어린이, 청소년 교육 때까지는 진짜 우리 지역의 지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학부모든 지역의 동네 어른들이든 행정이든 교육 전문가가 공교육은 공적 기관에 이제 선생님들이 계실 거고 또 이웃들도 그것에 어떻게 참여해서 협조할 거냐도 있지만 사교육 그것도 공립이 있고 사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모든 시스템에서 하자. 그럼 이제 한 예로 제가 고민해 본 것이 어머니들이 경력 단절 여성들하고도 제가 저 차례 간담회를 좀 가져봤어요. 그랬더니 아이를 믿을 수 없고 맡기려면 그런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좀 어느 정도 도심이 형성되어 있으면 그런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끼리 경력 단절 여성들끼리 5이고 7이고 모여서 그 중에 하나는 아이를 돌보고 나머지는 사회에 뭔가 봉사도 하고 또 직업도 갖고 이렇게 공유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기초적인 교육을 좀 이렇게 갖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을 돌보려면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통합 교육 시스템을 그것도 역시 말하자면 이렇게 공교육과 사교육 또 우리 지역이 충분한 논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포함해서 사각지대를 없앨 거냐 이런 말씀을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것은 통합교육 시스템을 좀 갖춰서 하자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좀 도심이 좀 있어서 인구라도 뭐 5,000명, 10,000명 이상이라도 되는 데는 어느 정도 문화공간도 있어요. 근데 이제 작은 면 같은 경우, 이제 우리 이쪽 저 부분 뭐 상관, 구이, 뭐 소양, 저쪽 육계면으로 일각적 이런 데는 그런 문화공간 하나가 제대로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행정복지센터든 뭐든 모든 공공이 협력을 해서 유아 또는 청소년들의 뭔가 서로 상담하고 친구들과 이렇게 서로 논의라도 하고 그런 공간이 필요하겠다. 그럴수록 더 필요하더라고요. 이를테면 그런 분들은 수요와 공급의 어떤 기능이 어떤 시장 경제에 의해서는 못 갖춰져요.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복지 행정이라는 것은 그늘진 곳을 살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촘촘한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막 이렇게 먼 실이라고 막 거창해. 그 사용 않는 공간들이 많더라고요. 행정시설이라든가 또 학교시설. 그래서 그런 것을 공유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 같은 경우는 행정이 예산을 세워서 공급을 하더라도 좀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활력화를 해야 하지 않겠냐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는데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좀 많은 의견을 주시면 다듬어서 공약으로 제가 출마할 때 내놓겠습니다. 네,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제가 하나 또 네, 말씀해 주세요. 편안하게 궁금하신 점도 다 말씀해 주세요. 네. 출마를 정장님과 이제 세 분 정도 가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출마를 예정하시기 때문에 방향성에 대해서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현재 지금 완주군청 행정이 잘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청년들이 불만 가지고 있는 게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질의했던 부분에서 이제 답변이 포괄적으로 왔기 때문에 좀 방향성에 대해서 제시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현재 완주군에서 청년 창업과 관련해선 현재 고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청년 창업 공동체 육성 사업에서 3인에서 5인 정도 됐을 때 한 개소당 한 1,000만 원 정도 창업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유일한 청년 창업 지원으로 알고 있고 타 지역에 비해서 매우 부족하죠. 네. 그래서 계속 의원님께서 계시지만 지금 완주군에 사회적 공동 조합이 24개소가 있죠. 네, 저도 그 정도로 알고 4개소로 알고 24개소로 알고 있는데 완주군 사회적 경제과라든지 행정에서는 자꾸 개인 창업이 아닌 사회적 공동 창업, 협동조합 위주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이야기로. 근데 물론 사회적 협동조합 너무 좋습니다. 사회적으로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힘을 쓰는 업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도와야겠죠. 그쪽으로만 지원을 계속 하실 건지 청년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창업 지원을 하실 건지 이런 부분에서 궁금하고 되게 중요한 방향성이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아쉬워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행정이 조직이 경직되어 있죠. 행정의 기본적인 태동의 역할이 이 공공의 선을 넘지 않도록 남에게 불편을 하지 않도록 선을 관리하다 보면 그 규제 행정이라고 합니다. 그 규제 행정이 이제 집행하다 보면 조직 자체가 상당히 경직성이 강해요. 또 하나는 서비스 행정. 이게 뭔가 그 주민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이제 서비스 행정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면 큰 틀에서는 선을 조례나 뭐 법, 뭐 명, 정관, 조례 이런 것에 의해서 이제 공공의 예산을 집행하는 기준이 서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어느 틀은 있어야겠지만 그 틀 범위 내에서 모두가 좀 인정할 수 있는 평가 시스템을 갖춰서 모형에 맞도록 지원해 줘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유연성을 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제 국가 정책이나 이런 것도 귀농귀촌 정책 이런 거 보면은 막 몇 억까지 준다. 그럼 몇 억을 갖다 땅 사놓고 사업을 하려다가 평생 짐이 되어가지고 오히려 인생을 좀 좌절감을 갖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행정은 규제가 있기 때문에 획일적인 행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자율적이고 자주적인 시스템의 대전환, 지금 이렇게 후보님께서도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대전환,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차원의 공급을 해줘야 되고, 근데 한목적성은 맞이하겠죠. 공공의 재정이 투입이 되면 개인에게 성공을 했을 때 그 효과가 우리 지역에 공익에 미칠 때 예산에 이제 크고 작지만 그런 것을 좀 지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대로 획일적으로 사회적 협동조합만 해줄 것이 아니라 공공의 사업 계획서에 우리 지역에 뭐 농산물을 유통을 잘 시키겠다든가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다든가 또 이웃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겠다든가 그래서 공공의 이익이 부합되면 형태는 다양해도 그런 것을 좀 이렇게 유연성 있게 협조하자는 이 말씀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 역시도 종합적으로 논의를 해서 지원 조직이야지 행정이 지휘 조직이 되면 너무나 굳어져 있어갖고 그 과정을 겪다 보면 일이 안 돼요. 서포트 조직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저는 이제 행정의 큰 틀도 서비스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지요. 현장 행정 가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여러분들의 청년 정책이 청년들의 의견에 맞고 욕구에 맞고 그게 타당성이 있다면 다듬도록은 도와주는 게 좋아할 테면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나 여러분들의 요구에 의한 모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어느 형태로 갖춰지면은 그것은 효과도 없어지고 그 과정을 거치다 보면 서로 답답해가지고 일이 안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부족한 것은 끊임없이 이렇게 쌍방향으로 논의해서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면 청년들을 되게 사업하고 계시는 청년들을 가끔 많이 만났어요. 근데 이런 자그마한 공간에서 정말로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손수건을 만들어서 판매하든지 뭐 작은 이런 일거리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사실은 좀 그래요. 완주군만의 어떤 청년 정책이 다뤄져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어떤 개인의 뭐 공공단체도 좋고 정말로 어떤 조직의 공공에 부합하는 그런 것들도 좋지만 개인의 사업하는 것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월세 부담이나 이런 것들도 주어지게 되면 하루 좋지 않을까.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청년 정책 어제 이번에 이장단 회의를 했는데 7만 원의 보수가 들어왔어요. 이건 사실은 의미 없는 예산이에요. 차라리 그 예산을 20명 왔어요. 7만 원씩 140만 원입니다. 7만 원씩 각 개인의 사업장들한테도 지원 한 5만 원 정도라도 지원을 해주게 되면 그 친구들은 5만 원 정도라도 이게 뭐 필요한 뭐 준비물을 살 수도 있는 것이고 월세를 내도 되는 건데 정말 그런 좀 아깝더라고요. 그런 예산들이 차라리 진짜로 실질적이게 사업을 하고 창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 예산이 지원되게 되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어느 시도도 어느 시군에서도 시행하지 않았던 것을 먼저적으로 하게 된다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작은 사업이지만 시작하게 될 거고 더 큰 틀에서도 분명 일어날 거라고 보거든요. 아까 이제 제가 또 통화했는데 어떤 친구는 뭐라고 하냐, 완주군 테크노밸리가 분양을 받으려면 3,000평 이상을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3,000평 이상을 분양 받으면 25억이라고 하더라고요. 25억 들고 그럼 사업을 왜 해? 25억이면 사업 안 하고 먹고 놀지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맞는 이야기, 내가 25억을 들여서 그걸 사업을 하는 게 사실은 안 되고 어느 정도 분양하는 것들도 정말로 청년이라고 하면 인센티브를 줘서 정말로 진짜 한 100평, 그다음 또 한 500평 이런 정도의 분양을 할 수 있게끔 해서 기회를 제공을 해줘야 정말로 이런 청년들이 창업을 할 수 있고 기회를 모든 사람들 부여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거든요. 좋은 의견 주셨어요. 이렇게 정말 현실적인 의견을 좀 반영해서 이렇게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은 수용해 나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도 계속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말씀하세요. 일단 이렇게 말씀 중에 좀 생각이 들었던 게 완주군에 지금 완주 기관에 갖고 있는 시설이 있다면 창업하는 청년들에게 너무 이렇게 청년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서 그렇지만 창업하는 청년들에게 이제 공간을 만들어주면 그 공간에 1명, 2명, 3명 입주를 해서 지금 전국 테크노파크처럼 그렇게 좀 지원이 나오고 좀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는 사무실의 공간이 생긴다면 아무래도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같이 모여서 회의도 할 수도 있고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내가 필요한 게 있다면 옆에 가서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공유가 돼서 정말 조그만한 게 진짜 크게 될 수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단체 내에서 이게 사람이 혼자 준비하는 것보다는 여러 명이서 준비하면 일단은 뭐 협동조합만 설립을 해도 법인만 설립을 해도 일단 받을 수 있는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예산이 되게 많거든요. 나 혼자 1억 받는 거 모이면 20억 받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지원 사업이 있는데 알아? 이렇게 공유도 할 수 있고 그런 게 좀 그런 공간이 완주군에 좀 생겼으면 하는 바람과 그리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어제 집에서 잠이 안 와가지고 좀 이렇게 봤는데 완주에 거주지를 두고 타지에 나가서 대학 생활을 하고 이제 취직을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 지역에 기관들이 있잖아요. 기관들이나 이런 회사들이 인턴을 뽑든지 뭘 뽑을 때 좀 먼저 기회를 3개월이라든지 이렇게 기회를 좀 주고 그 청년들이 좀 완주군에 돌아와서 좀 이렇게 인턴 생활을 하고 정말 이제 안 맞다 싶으면 또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돌아올 수 있게 내가 잠깐 4년이라는 시간을 떠났지만 인턴 생활을 또 지역에 가서 할 수 있어? 이러면 좀 돌아갈 수 있는
이게 어디 지역에서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그 인턴 생활했던 분들은 좀 편하게 다시 부모님 곁에 돌아와 있다가 좀 편안한 마음을 갖고 준비를 하는데, 그게 이제 그 지자체에서 했던 이유는 이 청년들이 이렇게 이제 20대 좀 넘어서 대학교 졸업하는 친구들이 이 취직을 할 때 일반인이 받는 스트레스보다 엄청 더 많이 받는다고 해요. 하지만 편안하게 우리 집에 와 있으면 그 편안한 마음 때문에 놓칠 수 있는 부분도 다시 한 번 더 챙길 수 있는. 근데 그런 청년들이, 그런 대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이 오려면 기관에 뭔가 이렇게 인턴 생활, 인턴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주신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생각합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진짜 이렇게 역시 우리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생각이 참 저희보다 앞서는 생각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배우고 있는데요. 이것이 일석에 그치는 것보다는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 그런 노력하는 이렇게 자세,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진짜 의지를 가지고 우리 청년답게 그냥 일석으로 던지지 말고 앞으로도 좀 많은 의견들을 같이 이렇게 모아서 정리하고 다듬고 이렇게 해서 완주에 희망을 같이 이렇게 나누는 청년들이 되기를 이렇게 소망합니다. 네, 정말 다양한 목소리를 좀 내어주시면 더욱더 예.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혹시 뭐 또 질문하실 분들이나 고민 있으시다면 얘기 계속 저는 해주시면 청년을 좋겠습니다. 그 아쉬운 목소리를 들어서 이제 네. 대변에서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네. 의견은 아닙니다. 네. 계속 말씀하셔도 예. 아니 근데 정말 오늘 남성분들만 이렇게 모이셔가지고 여성분이 없어서 좀 아쉽긴 한데 혹시 여기 지금 여기에 공공 그 산후조리원이 있나요? 완주에 없습니다. 완주에 없나요? 그래서 현재 교통비를 지원해주고 있죠. 아, 교통비요. 요즘 원정 산후조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공공 산후조리원이 좀 생기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교통비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사실 그 힘든 몸을 이끌고 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네. 김미소 우리 사회자께서 아주 네. 좋은 창업 제안을 해주셨네요. 우리 여성들이 왔다면 경력 단절 여성들이 아이도 키워봤잖아요. 이를테면 그런 분들이 모여서 그런 산후조리원을 완주에다가 쾌적하고 환경 좋잖아요. 이를테면 그런 데다 만들면 자연스럽게 완주에 육아에 도움도 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끊임없이 제가 이제 그 큰 걸 이렇게 혁신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저 곤충 한 마리 그림 그려갖고 그 남자들 화장실 문화가 바뀌었다. 제가 예를 들어서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작은 어느 상황이 그걸 터뜨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자님께서 아주 좋은 제안을 같은 거 그래서 창업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소유자들은 있는데 왜 전주로 갈까? 문제인식 또 다른 부분도 우리 지역과 환경과 여건에 맞는 건 무엇일까? 이렇게 해서 많은 게 노력들을 하셔서 옆에 있는 친구들과 손잡고 또 후배들 또 그런 자리도 만들어서 이렇게 해나가는 좀 주인공이 이렇게 되어주시고 저도 좀 많이 좀 항상 이렇게 청년에 대해서 소통해서 좀 많은 지혜를 좀 모아주시면 제가 이제 말씀 들어봤겠지만 좀 실천력은 제가 강한 사람이에요. 실천력은 그런 부분은 제가 실천을 좀 할 기회를 주시면 할 텐데 여러분들과 함께 완주할 수 있도록 많은 의견을 좀 나눠주시고 우리 주찬영 의원님은 청년이시면서도 또 제도권에 들어가서 의정 활동을 해보셨기 때문에 또 이제 이렇게 조정적 리더십을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서로가 재능 기부를 해서 하나하나 모아가다 보면 완주가 희망 완주 또 완주할 수 있는 완주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청년 여성분들이 못 온 이유는 지금 아이들을 지금 케어하고 있는 그런 시기라 정말 함께 하고 싶은데 정말로 제가 이제 다 연락을 해봤는데 그런 시간에 다 걸린다.
나중에 아이들을 보내고 났을 때 시간을 마련해서 기회를 주신다고 하면은 함께 이렇게 도모해서 함께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 사실은 이 저녁에 늦은 시간에 사실 애들 하원하고 밥 먹이고 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들의 일상이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참 마음 아픈 거예요. 이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분들한테 이야기했을 때 청년이라고 딱 이야기를 하면 아 맞아 내가 청년이었지라고 하더라고요. 오늘도 아까 정말로 진짜 우리 후배인데 아까 그 친구한테 이야기했는데 정말 말 한 말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누가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정말로 가슴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 분명히 본인도 청년이고 정말 어디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을 텐데 제가 가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이야기가 실천을 할 수 있게끔 나 또한 노력해 해보겠다라고 했더니 아 정말 너무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런 분들도 있으니까 저희가 또 기회를 좀 자리를 마련해서 또 들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이 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좀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선화로 이렇게 좋은 공간, 또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공간에 저 미래에 진짜 큰 희망을 갖고 계시는 열정적인 청년들하고 이렇게 만나뵙게서 반갑고요. 항상 여러분들 응원하고 여러분들도 끝까지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같이 청년 세대를 나이자 우리의 앞날을 좀 일궈나가는 그런 용기를 또 끈기를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경정님께서 이렇게 내시는 슬로건이 있잖아요. 완주에서 완주하는 청년 완주. 이거 한번 외치면서 박수 한번 치면서 한번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하나,